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어제 1900을 가파르게 회복했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에서는 앞서 미국과 유럽 증시의 상승에 동반하면서 1930선 근처까지 올라섰습니다. ECB에서 추가 부양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앞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동반 상승을 했고요. 이런 분위기 이어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국내 증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상승 추세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랠리 속에서 코스닥도 1% 이상 오르면서 코스닥 시가총액이 150조 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 이상 오르면서 1926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일중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919포인트의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이제 1930선 근처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1930선을 앞두고 바로 넘지는 못하고요. 1920선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2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현재 8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만 2,400억 원 정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57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570포인트의 갭상승 출발해서 지난해 10월 전고점 뛰어넘어서 가파르게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70선 초반에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체크해보죠. 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제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금까지 기존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던 기관의 매수가 역시나 두드러지겠죠. 기관 쪽에서는 현재 340억 원, 35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9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관 쪽에서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단 하루 소폭 매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코스닥 종목들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그리고 사볼 만한 종목까지 모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 체크해보면서 힘을 잃은 종목에 숨까지 불어넣어드리는 CPR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이득호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 주시기를 코스피 5일선 안착하는 거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5일선 뛰어넘어서 21선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요. 또 지수와 관련되는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해 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 CPR에서 인버트와 말씀하신 대로 국제유가 분석한 이후에 지수 상황들이 좋은 그런 흐름으로 기술적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다행히 그런 그림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CPR에서는 일단 지수 밴드 183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설정했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었고, 코스피 인버스의 고점 여부, 그리고 국제유가의 어떤 그런 상황들,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일단 말하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반등 후에, 소폭 밀리는 모습, 이것이 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면서 그제의 저점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국제유가의 어떤 그 상황들이 우리 지수처럼 5일선 안착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추가적인 유가의 전저점 여부 확인하면서 다우지수 18,000포인트의 돌파 여부까지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183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은,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래 꼬리가 긴, 이런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낙폭에 대한 저점 매수세가 이번 주에 빠르게 들어온 만큼, 여기서 이 아래 꼬리를 감싸는, 이런 양봉 차트의 모습들, 물론 다음 주 초반에는 소폭 숨고르기에 들어갈 확률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구간에서의 방향성을 틀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지수의 상승 밴드 2014년도 11월 달에 어떤 그 고점을 경신한 1994포인트 부분까지는 상승 밴드를 잡고 가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지수가 이제 최근에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CPR 게시판을 확인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 새벽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잠 못 이룰 만큼의 어떤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우리 CPR이 시청률도 좋아지고 있고 참여율도 높아진 이유는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인 성향에 맞는 분석과 현재 트렌드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해드려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력을 일단 분석을 해드렸는데, 한국전력 종목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매수가 정리 사인들인 이유도 어제 시청자분께서 한 6% 정도 하락한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은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추운 새벽에 심폐소생을 원하시는 종목이 2건이나 올라온 그런 상황. 아마 지금 애청자이신 분들은 예전에 아마 오전에 진행됐던 그런 상한가 팩토리의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애청해주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상한가 팩토리의 파워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후장에 우리 CPR도 많은 그런 참여하셔서 왜 진정한 그런 가치 투자는 워런 버핏만 알고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인가 하는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항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은 주과장님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그런 사연이 되겠습니다. 사연을 읽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해보면요. 전문가님, 요즘 정말 힘이 드네요. 회사 일하면서 짬짬이 주식 투자를 하는 초보 투자자입니다. 과거에 코스닥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너무 급등락이 심해서 회사 근무하면서는 도저히 대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만 보다가 너무 나름 무겁고 변동성이 적은 우량주를 산다고 산 게 하필 현대중공업이네요. 매수가는 122,200원이고요. 보유기간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폭등장에서도 제 종목만 파란 분이네요.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요즘 밥맛도 없고 일할 맛도 안 나네요. 제발 제 종목에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우리 주과장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사연이 되겠는데요. 일단 그래서 느껴지듯이 상당히 우리 주과장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힘을 좀 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제가 예전에 작년 한 겨울 정도에 무료 방송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조선주들 한꺼번에 짚어드린 기억을 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상승 중이었던 조선주들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조선 업황 차트가 되겠죠. 자,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시면은 2013년도 조선주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상승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1947포인트 조선주의 재작년에 최고 급등 가격의 1947포인트 이후에 단 한 번도 조선주들의 차트들이 우상향된 모습들이 없이 기술적 반등 후에
하락하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하게 되면서 계단식 하락이 진행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무료방송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던 최저점의 그런 포인트들 724포인트 2008년에 2009년도에 최저점 724포인트가 되겠는데 현재 786포인트가 되겠죠. 현재 저점이 786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지금은 모색하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2008년대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그렇고 조선 업황의 전반적인 차트들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8년도의 저점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지켜줘야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 조선주 업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조선업황 차트에는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2009년도에 저점을 좀 이탈한 상황이 되겠죠. 2008년도 10만 원대의 저점, 이 저점을 이번에 8만 원대로 저점을 낮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업황 대비 현재 이 현대중공업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다만 이제 현재 준비된 좀 그림을 보시면은 빅3 조선사들의 PBR의 모습들이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아진 상황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조선주들이 낮아진 실적과 더불어서 국제유가의 급락 또한 이 조선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그런 모습이지만은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이 국제유가의 바닥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이 낮아진 실적 기대치와 국제유가의 하락에 대한 주가의 급락은 어닝 쇼크로 사상 최저치를 실적을 냈던 그런 작년이었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는 진정된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좀 다른 그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는 어닝 쇼크가 나올 때 설마 이 정도까지 나오겠어? 라는 의문점을 가졌을 때 실제로 어닝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투매로 연결되어서 나왔던 그런 것이 되겠고 다른 그림을 또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발표된 현대중공업의 어떤 그 경영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경영 목표에서 보면은 보수적인 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에 작년과는 거꾸로 이번 연도에는 경영 목표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만 건드려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발상 투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의 흐름들이 어떤 그런 상당히 조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새벽까지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밤이 될지언정 어떤 주가도 어떤 생명체이고 우리 주과장님의 필명을 쓰시는 분과 당분간 일상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현대중공업 작년보다는 올해 낮아진 실적 기대치가 오히려 주가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장기성 목표 주가 최대치 19만 원 정도 말씀드리면서 상승 기운을 팍팍 드리면서 파이팅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CPR 종목으로 현대중공업까지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득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함께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신증권의 최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1900을 이탈한 이후에 또 가파르게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930선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번 주 국제유가의 하락세 진정이어서 간밤 미국과 유럽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이어지며 국내 증시가 4월 연속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현재 1920선대를, 코스닥 지수는 1570선대를 이어 회복하면서 각각 양대 지수가 1%가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지는 점이 눈에 띄고 있으며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동안 크게 억눌려 있었던
경기 민감 업종들의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월 후반에 있을 22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밤 미국에서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저금리 유지를 지속할 것이라는 발언 자체도 국내 증시에 있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장은 호전된 투자 심리와 함께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미미했었던 실적 기대감도 다소나마 좀 더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 국내 원달러 환율이 60원 정도 올라왔었다는 점도 수출 비중이 높은 경기 민감 업종의 실적에 다소나마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대외적으로 좀 국내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이후로 해서 4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첫 번째 신호탄은 잘 쏴줬지만 앞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실적 시즌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마감 전략도 체크해 주시죠. 예, 현재 억눌렸던 투자 심리 회복 국면과 함께 경기 민감 업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 주간의 이슈로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에서는 월말 22일 국채 매입 결정을 앞두고 다음 주 중반에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적법성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한 경기 민감 업종들의 상승 탄력은 다음 주 중반을 앞두고 좀 더 탄력성이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전체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우량주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공략 종목을 들어볼 수 있는 종목 돋보기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시간 어제 주셨던 종목들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파기지국 세운메디칼 있었죠? 네, 전파기지국은 크게 거래가 있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것 같고요. 위아래 좀 좁은 변동폭 위아래 1%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에서 좀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두시면 결국 또 통신주에서 좀 못 간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네. 통신주가 잘 가고 있는데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그런 비슷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거래가 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좀 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매집을 하시면 좀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운메디칼은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거래가 서서히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오는 것 같고 지금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6,400원도 부담 없습니다. 이거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세운메디칼은 연평균 10% 내외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시술 장치라든가 그런 국산화하면서 프리미엄 이미지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 한번 좀 움직일 때도 됐습니다. 네. 서서히 좀 공략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파기지국과 세운메디칼 어제 주신 이후로 큰 움직임은 오늘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거 좋겠다라는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 조금 생소했었죠. 이랴도 있었고요. 그리고 FNC엔터 같은 경우에는 또 AOA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전망도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랴는 특히 이제 휴대폰 부품 쪽에서 크게 좀 2013년도에 처음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고 2014년도에 크게 또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2014년도 대비해서 PER 따져봐도 5,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휴대폰 부품 주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고 굉장히 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어제는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서 거래에 실리면서 한번 좀 올라왔고 오늘은 좀 주춤거리는 게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사두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역시 또
이 종목 또 LG전자에 특히 좀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휴대폰 쪽으로 공급 많이 하고, 결국 LG전자 쪽이면 또 애플 쪽으로도 예, 상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한번 그게 좀 올라올 것으로 뭐 제 가치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부담 없는 자리니까 예, 서서히 매집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NC 엔터가 아침에 굉장히 좀 좋았다가 예, 지금은 좀 밀려 있긴 한데 예, 밀릴 때 이 종목 사두시면 됩니다. 예, 굳이 뭐 그런 걸그룹이나 이런 걸 예, 제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이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엔터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좀 그 중화권 그쪽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엔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놓고 봤을 때, 뭐 이미 그 이전에 추천했을 때 22,000원, 1,000원, 2,000원대, 예, 공략을 한번 했었고, 목표가도 달성은 했지만, 더 올려서 한번 3만원대까지 도전하는 거니까, 예, 밀릴 때마다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일야와 그리고 FNC 엔터까지 모두 AS를 받아봤고요. 오늘 주실 단기 공략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키움증권인데요. 네. 그냥 어제 다 분석을 해놓고 원고도 다 보내드렸는데 공교롭게서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네. 이게 참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는 어떤 지주사, 키움증권의 지주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키움증권이 온라인 은행을 앞으로 하겠다. 그걸 발표를 했죠. 키움증권은 최초의 어떤 저희 뭐 증권사, 온라인 증권사를 표방했었고 크게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라인 그 은행도 키움증권이 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거의 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뭐 상한가에 크게 거래가 실리면서 상한가에 지금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다우 데이터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했었던 그 다우 데이터나 또 다우 기술도 함께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걸 위해서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 다우 기술의 다우 데이터가 예. 키움증권에 이런 무기를 발표를 하면서 네. 같이 올리자는 그런 핀테크도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매수가 잡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예, 지금 뭐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 그냥 뭐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상한가라고 지금도 해도 괜찮고요. 예,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 상한가 들어가도 괜찮고 좀 단기로 본다고 하면 내일 좀 눌림목 줄 때 그때 한번 좀 월요일장에서요. 네. 내일이죠. 월요일이죠. 그때 공략을 해보시면 이거 조정을 받아도 제 생각에는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5만 네. 3,000원, 2,000원 많이 조정 받아봤자 네. 거기서는 못 사셨던 분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비상 발전기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 매립장에서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전문 업체입니다. 그럼 반도체 라인, 그리고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병원,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전력이 끊기면 안 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특히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런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끊기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그런 걸 뭐 비상 발전, 디젤 비상 발전을 국내에서 거의 뭐 70% 정도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매립장 폐기물 그런 메탄가스 활용한 뭐 발전 사업도 지금 성장이 유망한데 지금 국내 10개 중에서 이제 3개를 계약을 했고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앞으로 10개는 뭐 거의 뭐 다 수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3분기부터 실적 회복 단계에 있고 추가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주봉상으로 보시면 120주선 돌파가 3번째 만에 지금 돌파를 한 상태고요. 예, 이제는 뭐 그 120주선 안착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상 PL 8배에서 9배 지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반등은 한 9,000원대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 DKDNI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또 종목인데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서 잠깐 뭐 짧게 뭐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드럼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럼통. 국내 점유율 20% 정도, 점유율하고 있고, 그 드럼통 시장은, 몇 개 회사가 거의 과점, 비슷하게 20% 내외로 뭐 과점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보다 이 회사는 뭐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이 회사 보시면, 특징적인 리드코프라는 소비자 금융 리드코프의 지분을 12.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리드코프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작년부터 꾸준히 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분 가치만 해도 520억 대를 넘어가고요. 지금 동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4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산 다음에 리드코프만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해도 좀 남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관계사로부터 뭐 디젤 엔진용 전 연료 히터를 만드는 부품사를 인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인수한 그 연료 히터 부분에서는 세계 2위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디젤 엔진 워낙 그 연료 효율이 좋고 하다 보니까 뭐 QM3라든가 그런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디젤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실적도, 자회사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PR도 오늘 좀 올랐긴 했지만, 한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요. 추가적인 반등, 목표가는 뭐 2,600원 돌파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은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뭐 생소한 종목인데, 자, PB 배관 업체입니다. 그냥 플라스틱 배관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안정적인 뭐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금속 배관이 좀 그 단가도 높고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PB 배관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설 경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그나마 계속해서 선방을 해왔고요. 지금 3%대 배당 성향으로 배당주로서도 좀 중소형 배당주로서 매력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PR도 뭐 6, 700 구간으로 좀 저평가된 상태고요. 이 종목 보시면, 뭐 월봉 한번 보시면, 1, 2년에 한 번씩 급등했다가 돌아오고, 급등했다가 돌아오고, 지금 한 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또 한 번, 뭐, 한번 급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만 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00원대 지지도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한 4,000원대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포함해서 4가지 종목 오늘 단기 공략 종목으로 한번 모두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분위기 살펴보면서 또 후광통 관심 종목까지 챙겨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에서 중국 상해 증시가 한 2% 넘게 하락을 했다고 오늘 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역시나 상해 종합지수
우선 가는 시장이구나라는 것을 오늘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좀 밀렸던 부분을 보면 상해종합지수 음봉을 이틀 이상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초강세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9일 날도 다이렉트로 상해 증시가 2,400에서 3,000포인트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무섭죠. 차익 매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인 12월 9일 날 마이너스 6%까지 지수가 밀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 밀렸다가 다음 날 또 급등을 했었고요. 또 음봉이 한 연속 2, 3일 걸리다가 또 한 번 쭉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루 음봉을 보였다가 다시 한 번 또 밑에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습니다. 다들 은행, 증권, 부동산인데요. 우선은 증시라는 점, 이 한 가지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경우는, 더욱더 급등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도했던 내용을 보면 은행, 증권, 부동산 그냥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밀렸던 것은 수급이 안 좋았다. 이 수급이 끝나자마자 바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은행, 증권, 부동산이 앞으로도 상해 증시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중국 남차 북차가 상한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 교통건설과 중국 철도건설, 중국 중철 같은 SOC 사업도 그동안은 많이 올랐다가 빠졌지만 다시 한번 또 시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로 손바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 물론 그 부분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었던 내수 쪽 중국 국제 여행사나 화력자동차 시스템 또한 농업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제약 관련주들도 포트폴리오에서 20에서 30% 나머지 30% 정도는 SOC 나머지 30에서 40%는 금융주 쪽으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꼽아주신 후광통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시 중간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 갔었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증권주들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신증권 같은 경우는 우선 상해 시장과 홍콩 시장 두 군데 있는데 상해 시장 쪽이 훨씬 더 탄력은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신증권 우선 증권사 중에서 MS 20%의 단연코 1위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증권주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첫 번째로서는 정부의 정책의 수혜주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옵션이 도입이 되고요. 또한 IPO 부분에서 등록제에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IPO가 굉장히 수월해졌다. 그런 부분과 또한 상해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또한 부동산 자금을 매각해서 증시에 유입, 또한 은행 저금리화에 따라서 은행 자금이 만기되면서 증시에 대한 유입, 이런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증권주들 앞으로도 이런 중국의 금융산업 또한 돈의 흐름의 중심선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후광통 관심 종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중신증권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살아납니다. 거의 30포인트까지 근처까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정말 되는 걸까요? 2000포인트를 깬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때 2000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길어봤자 4개월 안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하나 이제 걱정인 것은 세계 글로벌 위기감을 보여주는 그 지표들 자체가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지표들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 위기감 자체가 조금 해소가 되고 있고, 유가가 급락이 나고 있지만 추가적인 급락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열려 있고, 여타 조금은 호전적으로 지표들과 지수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흐름을 봤을 때 정말로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 안으로는 어떻게? 최소한 1월 안으로는 20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또 1900을 깨버리고 PBR 1배라는 수치까지 또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PBR 1배라는 곳은 항상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고 깨면 안 될 구간이기도 하고 매수의 기회이기도 했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 1배가 살짝 터치를 하거나 깨고 내려가면은 바로 지수는 조만간 급등했던, 반등을 줬던 사례들이 계속 나왔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만약에 1900을 이탈해버리고 188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 버린다면 정말 좋은 매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PBR 1배에 대한 부분이 오면 그냥 싸구나, 정말 싼 거구나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다 같이 잘 지켜오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조선주들 PBR이 엄청 쌉니다. 네, 이런 포인트. 중공업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PBR 0.5배죠. 네, 조선주들도 조만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PBR 싼 종목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도 제가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상담도 도와드릴 건데요. 먼저 좀 번호 안내 좀 해드릴게요. 문자만 받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100점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수급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현대차, 현대제철, 제일모직, LG화학, 기아차, 코스피로만 준비를 해봤어요. 자, 현대차부터 볼게요. 자, 현대차가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좋았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걱정인 것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대비해서 현대차가 확 늘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들어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81조에 대한 자금을 풀어서 투자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향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상승을 줘야 되는데, 현 구간대에서 무리하게 이거를 수익 실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서 대응해야 되는 게 현대차가 아닌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이 상황을 즐겨보자. 네. 큰 급등이 나오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의 상승 분위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자, 현대제철도 오랜만에 조금은 큰 상승을 어제부터 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좀 볼게요. 죄송합니다. 수급 상황 좀 볼게요. 최근까지 수급입니다. 같이 보시자면요. 외인의 좀 매도 흐름에서 매수로 좀 바뀌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고, 기관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수가 조금 강한 움직임 자체가 나와주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장은 보니까 외인이 한 11만 주 이상, 기관이 8만 7천 주 이상을 강하게 양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목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네요. 네. 근데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또 갑자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요건 거의 뭐 바닥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조금 큰 종목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는 상담 오신 분들한테는 매도할 필요는 아직 없다, 지켜봐야 된다 자주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등을 나온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반등이 나온다면 요 고점 포인트 라인에 대해서 맞춰보자면 요 정도 라인 잡아볼게요. 네. 한 7만원짜리 정도까지는 그래도 요 정도 포인트겠죠? 네.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한 7만 2천원까지 좀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 흐름을 조금 본다면 현 구간대에서 현대제철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보유를 하는 관점이 필요하겠다라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일모직이요. 급등을 합니다. 제일모직이 급등하고 있는데 12%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건 좀 판단하기 힘들어요. 네, 그냥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돈의 힘인 것 같아요. PBR 또 100배를 향해 갑니다. 뭐 상장 효과 다 떠나서 이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종목을 좌지우지하는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한번 급등하고 또 하락 나오고 다시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조금 최근에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1분기 안으로는 삼성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제일모직의 수급은 정말 퍼펙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네.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놔두시고요. 만약에 또다시 흔들려서요. 14만 5천원짜리 이탈해버린다. 이거 잡아드릴게요. 14만 5천원짜리를 제일모직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비중에 대한 축소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LG화학 보겠습니다. 자, LG화학도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다 밀렸던 걸까요? 급등을 합니다. 사실 이거 오늘 급등을 가지고 이거 종목이 이제 회복하거나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밀린 상황에서의 소폭의 반등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요, 여기. 네. 이렇게 깨졌던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자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고점 포인트 라인은 거의 이 정도 라인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 포인트 라인으로 맞춰본다면 이 정도 라인 잡힙니다. 근데 바닥을 다시 한번 맞춰본다면요. 네. 깔끔하게 맞춰볼게요. 이렇게 잡혀요. 이 바닥을 기준으로 잡기는 원래 원칙상 안 되지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라인 잡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일단 하락 추세에서의 거의 최하단에서의 상승하는 그림이 좀 나온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 추세까지는 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이렇게는 안 가고 올랐다가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갈 가능성도 이런 식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전 고점 포인트까지는 보통 상승을 합니다. 한 21만원 정도까지는 상승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LG화학은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가 가능은 하겠지만은 조정 나왔을 때의 매수를 따라가시는 게 맞는 종목이 됩니다. 오늘 수급 굉장히 좋은데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요 포인트에 나와준다면 그때 따라가십시오. 네, 오늘 급등한다고 무작정 따라가시기보다는 조정 이용해보자라고 제가 의견 좀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기아차인데요. 뭐 현대차랑 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게 얘기 드릴 건 없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시고 급하게 매수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자, NC소프트부터 좀 볼까요? 18만원에 100%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NC소프트 20만원 간다고 그랬죠? 네. 자, 이전에 한번 크게 많이 수익을 냈다가도 다시 조금 밀렸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NC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해드렸습니다. 18만원 정도 이제 매수하셨는데 매도하고 싶으시다고 지금 문자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9만 3,500원입니다. 자, 20만원 갑니다. 제가 또 얼마까지 간다고요? 25만원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25만원 얘기했어요, 제가. 이전에 가격 20만원이 아니라요. 25만원까지 봅니다. 이유는 신장 모멘텀, 실적, 수급, 추세적인 부분, 모바일에 대한 부분, 여타 마찬가지로 크게 게임주 중에서 큰 축을 가지고 느긋하게 대장의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뿐하게 막 작은 게임주처럼 막 급등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100%시라고 하셨는데, 자, 신용이 있으시다면 신용은 전량 정리하시면 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보유하시고 가시고, 만약에 이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신다면은 그냥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십시오. 나쁘지 않은 전략이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큽니다. 나쁘지도 않지만 비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결론은 비중만 좀 줄여보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셔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50%만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50%는 현금 확보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NHN, 엔터 73,000원에 20%, 2740님, 반갑습니다. 자, 엔터가 유중이 나왔죠? 자, 제가 공개방송 했을 때 단가가 얼마였냐면, 거의 72,000~73,000원대였어요. 6만원대도 계셨습니다. 95,00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온 이유는 뭐였죠? 유중이었죠. 3,500원 한답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게요. 저도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 계좌 수익이요. 한 30%까지 났었어요. 근데 지금 15%, 20% 사이로 줄었습니다. 왜 짜증이 나냐면 NH엔터의 부채는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13,000%입니다. 회사에 돈이 넘치고 넘쳐요. 네. 그런데 유중을 하겠대요. 유중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도. 말이 안 되는 기습 유중이죠. 3,500원 어디다 쓰냐? 신규 게임 나오는 거 홍보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 그러니까, 투자해서 받은 금액을 사용하는데, 사용처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근데 이거를 봐야 되냐? 유중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 어떤 종목도 유상증자는 받으셔야지만 돈을 법니다. 2월 10일까지 2월 10일 날 딱 주식을 갖고 장이 끝나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29% 정도의 물량이에요. 네. 그때 단가가 좀 바뀌겠지만 현재 결정된 단가는 79,200원입니다. 또 79,200원이라는 가격이 왜 짜증이 나는 게 이준호 회장이 8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NH엔터랑 네이버 주식 맞교환했습니다. 얼마였지? 1,200원치. 8만 원에. 나는 8만 원에 그 이상의 죽어도 못 사. 이런 심보 아닌가요? 정말 이게 제가 이런 스타일 굉장히 싫어하는데 돈이 많은데 왜 돈이 없으면 대한항공도 지금 주가가 오늘 유상증자 5천억했죠? 오늘 4.5% 급등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엔터가 제가 11월 언제입니까? 네, 11월 7일 날 하한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괌에 있었습니다. 괌에서 놀고 있었어요. 괌에서 일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하한가를 가죠. 네,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이때예요. 놀아야 되는데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을 불태워야 되는데 하한가를 갑니다. 정신이 멍해요, 제가. 네, 회원들은 괌으로 카톡이 날아옵니다. 문자가 오고요. 전화가 옵니다. 수십 통이 날라와요. 괌으로. 네, 어떻게 고객 심정을 잘 알죠. 아는데 다음 주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막 몰빵 사연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비중이 50%까지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죠. 그때가 더 심각한 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오늘 밑골이 제대로 달리고 있는데 이거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 커 보입니다. 시장이 허락해 줄 종목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상승을. 그래서 저는 85,000원 아래에서는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8만원에서 85,000원 사이에서는 2월 10일 안으로는 반드시 비중을 실으시고 유상증자 받을 금액만 놔두시고 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네, 우리 서울경제TV로 떡 좀 보내주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수익 많이 나시면 지금도 사실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더 많이 나면 그때 제가 꼭 떡 받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일단 지금은 홀딩하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다산네트웍스 이것도 참 많이 옵니다. 6,340원에 15% 3,328 하나님 볼게요. 네. 다시 다 올랐네요. 참 좋습니다. 자, 6,300원대 매수하였습니다. 다시 올랐네.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몰랐네요. 근데 또 꺾일라 그래요. 꺾일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타방송에서 추천이 이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서 이때 서울경제로 문의가 엄청 왔었어요. 자,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상도 멘토님이 이때 추천 처음에 하셨죠, 이때?
네. 그리고 다시 매수 의견 주셨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또 꺾입니다. 오늘 시장이 좋으면도 꺾인다는 것은 이거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네. 뭐 20% 가까이 나셨으니까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죠. 이거 꺾이면 안 되는 그림인데 윗꼬리다리로 꺾이네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잠깐 볼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YG 엔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재 한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종가 사인 드렸습니다. 지금 조금 뭐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괜찮아요. 왜 말씀드렸죠? 성장성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게요. 하루 됐습니다. 하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은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 뭐 크게 수익은 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저는 올 한 해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램시마가 이제 1분기 안으로 해서 유럽에 들어가고 그리고 3분기 정도 돼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전 세계 올 한 해는 램시마라는 제품이 전 세계에서 다 판매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4분기 실적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은 3분기 좋았고 4분기에 어디 나라에서 판매가 들어갔죠? 일본이랑 멕시코에 판매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3분기 실적이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작년 실적도 2014년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올해 실적은 또다시 작년치를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없어질 거니까 올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목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만 제가 언제 팔아치우면 그 가격이 목표가로 측정을 할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매수가 오늘 종가입니다. 종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네, 손절가는 제가 37,000원 잡아드릴 건데요. 요 포인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목표가는 방송 보신 분들에게만 제가 매도 사인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셀트리온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나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 제가 강연회가 있어요. 네, 동부증권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내일 1시부터 강연회를 하니까요. 아래에 이제 자막 나오고 있으니까 여의도역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저랑 좋은 얘기 들어보시고 왜 제가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까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장 마감을 7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927포인트, 코스닥은 57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을 제외한다면 새해 첫 주가 마감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코스피는 1880 아래로도 내렸다가 다시 1930선 언저리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이 어제부터 돌아와 줬고요. 또 코스닥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